검찰개혁을 진실로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야당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촉구합니다. 불공정한 사법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 탄압입니다. 야당을 수사하려거든 책임자인 저부터 소환하십시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정권 도덕성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이후 전국 경색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 와호장룡,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 의원님, 네. 먼저 청와대가 지금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안 오더라도 절차를 계속 밟겠다, 결국은 임명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죠. 7월 15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해서 이제 심사경과 보고서를 네. 달라 이제 이런 재통보인데 네. 그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아마 동의는 뭐 물론이거니와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직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네. 그런 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임명을 하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은 못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가장 주요하게 보는 요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은 그 대한민국의 법률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네. 그 최일선 기관인 수장이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은 누구보다 이제 아주 그냥 법률을 아주 잘 지켜야 되고 네. 또한 정직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격 사유가 나왔다 보는데 일례로 지금 윤석열 그 후보자죠. 네. 그분이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의 네. 형인 그 윤우진 네. 전 용산 세무서장이 이제 뇌물 사건에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윤석열 후보자의 본인의 육성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제 계속 그것을 부인을 한 겁니다. 소개한 적이 없다.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육성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소개를 했는데 스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또 발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한 그 변호사법이 명백하게 그런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사를 피의자에게 현직 검사가 소개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안 했다고 그것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추볼 때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단 한 차례도 임명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그렇게 보고 그것이 계신 이제 건데요. 2009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천성관 전 검찰총장이 어떤 사업가와 골프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밝혀져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그 임명 처리를 하고 본인도 떳떳하게 지금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위증을 한 것이 맞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그리고 그 위증을 한 사실에서도 변호사법 위반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 변호사법 위반 고발도 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가 출신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뭐냐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그 뇌물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차피 누구든지 간에 이제 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다시 복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수사를 한참 해봐야지 되는 문제고 과거에 무혐의의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 검사로서 직접 개입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되는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그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데에 내가 간섭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사건을 상담하고자 하는데 내가 거기에 응해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그 이모 변호사에게 네가 가서 한번 알아봐라 무슨 일인지 이렇게 됐고 그 이모 변호사는 그 윤석열 검사가 담당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고 행정 사건에 그것도 1년 뒤에 행정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홍준표 전 대표조차도 이것은 변호사법성의 법률적 의미의 소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유권 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대표를 근거로 둔다는 것이 참 민망한 짝이 없는데 반면에 또 우리 당의 또 이제 뭐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은 뭐 검찰총장직에 대한 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고 충분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런 오해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윤석열 후보자가 그동안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그 뒤에 YS 정부 때, DJ 정부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 여러 수사 사건에서 어느 쪽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해 왔고 특히 적폐청산 수사와 과거 국정농단의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와 검찰총장직에 대한 특별한 의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태섭 의원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금태섭 의원이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한 부분도 사실은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을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자의 주장대로 그때 당시에 과거에 기자에게 인터뷰할 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은 위증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100% 받아들였을 때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은 소개를 해줬냐 안 해줬냐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차원의 얘기고요. 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외국으로 도피한 이유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기자의 질문의 초점이 소개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사건에 개입을 했느냐 무슨 또 도피에 개입을 했느냐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뉴스타파 쪽에서 문제의 그 녹음 파일을 폭로한 그 한 기자께서 그때의 정황을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건에 본질적으로 개입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녹음 파일에 나왔듯이 윤석열 검사가 나는 그 수사 지휘부서에 개입한 적도 없고 사건 상담도 해본 적 없다. 그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이렇쿵저렇쿵 하니까 아라는 보라라는 내용이 그 녹음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당시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그다지 부당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이 지금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이 아니고 7년 전에 그 상황 논리를 따져본다면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국당 쪽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자나 민주당 쪽 생각하고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임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당의 이후 행동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그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안 되고 결렬된 거에 대해서 15번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 흠결이 있었지만 그걸 다 강행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남용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그것을 옹호하고 이렇게 할 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죠.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결코 이러한 그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되지 않고 많은 흡기를 가진 이런 후보자를 강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정부의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 경우에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야당이나 이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역풍이 되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반대하는 그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행을 한다면은 결코 앞으로 어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아마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이미 자기가 이제 소개는 했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개했다는 것은 소개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날 인정했죠.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개는 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뭐 예. 윤대진 검찰국장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그쪽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변명도 나왔지만 어쨌든 국장이 소개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직접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해서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번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어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그런 권위나 어떤 도덕성에 치명적인 지금 어떤 흠결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수장으로서 그 조직을 이끌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코 이것을 강행해서는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 이것을 강행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없기를 두 가지 반론을 좀 필고자 하는데요. 첫째, 사실관계에 있어서 MBC 뉴스에서 정확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김종민 의원과 나눈 대화, 그것이 사실은 마이크가 켜져 있었죠. 네. 그 대화는 연출할 수가 없는 대화죠. 거기에서 본인이 그 이모 변호사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보고요. 또 이모 변호사와 윤대진 검찰국장도 본인들이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관련돼서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맞다. 그리고 나도 그 윤 국장을 통해서 소개받은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총장 자격으로서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 문제 제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 그대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에 파견돼 가지고 엄정한 수사를 한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 수사를 정말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동안 그것은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증도 하기도 전에 자격이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위증 문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검증과 관련된 뭐 5대 또는 혹은 7대, 8대 그 하자 사위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더러 청문회에서의 위증 문제도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아까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후의 전국 경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전에 아까 15번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경 심사도 앞두고 있고요. 자, 뭐 15번의 사실상 국회 동의를 요하는 그러한 직위들에 대한 인사청문은 아닙니다. 네네. 인사청문회법이 이제 다 개정이 돼가지고 국회 동의를 요하는 헌법상의 헌법기관이 아닌 장관들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요. 맞습니다. 예. 그 그런 청문회의 동의가 있어요. 본질은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그분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네. 국민 다수가 특별히 하자가 없고 장관의 자격으로서 문제가 없다라는 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15명의 부적격을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한 사례가 국민 여론과는 반대로 무조건 그 부자격자라고 지적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 청문 임명이라고 그렇게 뭐 진단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토위원장 교체 둘러싸고 지금 계속 그 잡음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순자 의원이 지금 상임위원장인데 원래는 애초에 원구성 할 때 1년 1년으로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박순자 의원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당 윤리위 해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1년씩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사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뭐 당사자들 간의 문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국회의 어떤 폐단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분명히 18개 상임위원장은 2년씩의 임기를 정해놨습니다. 네네. 정해놨는데 각 당 내부에서 이것을 이제 서로 짬짬의 식으로 이제 1년씩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지금 임기를 1년씩 반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그 국회법에 정해놓은 대로 한번 정했으면 2년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내 어떤 이 투표라는 일을 통해서 선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정하고 정했으면은 앞으로는 반드시 2년씩 맞는 것이 국회법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순자 의원이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못 물러나겠다라고 하면 한국당에서 징계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타당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국회 전체에서 여러 가지 의회 민주주의의 일종의 변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고 그러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윤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원래 국회법상에 정해진 임기 2년이 아닌 1년짜리 합의에 의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아무래도 그 상임위원장직이 좋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21대 총선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상임위원장 후보가 됐었을 때도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회 이 배분 문제와 어디다 배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회 교섭단체의 저는 자율권에 맡겨야 될 문제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일표 위원장님이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 자리 놓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국토교통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또 뭐 예결위원장 이 교체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을 차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21대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20대 국회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20대 국회 중에 뭔가 본인의 어떤 의정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총선에 어떤 유리하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이제 아무래도 20대 국회 초반기였으면은 뭐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겁니다. 이제 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이제 내부에서만 이렇게 서로 협의 조정을 통해서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표출이 되니까 그렇죠. 전체 국회의원들이 다 욕을 먹고 또 이제 국회가 그야말로 불신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국회법에 2년으로 이 못을 박아놨고 또한 아무래도 이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임위원장 역할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2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러한 견제 역할에 어떤 충실하고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박순자 의원의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출을 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 결코 선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지만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당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그것은 이제 2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체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친박 중심의 체제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원심력이 내부 분열, 내부 모순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을 즐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공화당이라는 장외, 뭐 의석은 2석이 있나요? 장외에 굉장히 폭발성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고 아주 극단적인 친박 세력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만약 거기에 대척점에서 비박 중심의 만약 체제를 운영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아직도 남아있는 향수 지지 세력들이 급속하게 우리 공화당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친박 중심. 지금 저 예결위원장도 그렇죠.
지금 또 공교롭게도 연구원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다 그렇게 분석의 그 근거들은 다 있습니다. 네, 사무총장 자리. 네, 그게 사무총장. 이제 지금 아까 홍일표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홍문표 의원이죠. 아, 네. 홍문표 의원과 지금 이제 국토위원장 그 박순자 위원장 사이에 표가 지금 많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두 분 다 전혀 친박 이런 계파가 아니고요. 전혀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친박을 말씀하시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그런 계파가 없습니다. 실제 지금 원내 지도부만 해더라도 보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성장경 앵커가 웃고 계신데 정용기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저희 우리 원내 수석 전부 다 계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 경우에도 뭐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불과 이제 1년도 지금 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계파를 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꾸 이제 친박을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계파의 이 프레임에 넣어서 자꾸 이제 자유한국당이 안 좋은 이미지를 덧칠 하고 뭔가 야당을 궁지로 몰리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하나의 술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여연 원장하고 지금 이제 복지위원장을 두고 지금 좀 잡음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 관례가 아마 민주당도 똑같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에 당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직을 맡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직이고 또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은 국회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의도 연구원장이라 하는 업무가 하루 종일 정말 그 신경을 써도 다 해내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직을 위원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직을 맡는 경우에는 국회직을 맡지 않는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이제 계파의 그런 이 프레임 속에 넣어서 자꾸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폄하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시죠. 예, 뭐 아니시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요.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경찰이 추가로 14명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통보 받으신 분들 더하면 모두 18명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1명, 뭐 윤수아 원내대표죠. 그분은 지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영등포 경찰서가 관할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국회가 여의도에 있으니까요. 아니 그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뭐 안 나갈 도리가 있나요? 이게 상식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법 감정인데 네. 지금 아까 저 자료화면에서도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그 나를 불러라 그러시면은 그때 있었던 선진화법 위반에 일종의 우리 법에 나오는 범죄단체입니까? 범죄단체 수결하고 지금 그 자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판사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 만약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 기획해가지고 일일이 그 점거를 하고 뭐 또 감금을 하고 또 의안과에서 팩스 오는 걸 그렇게 뺏고 하는 것을 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획하고 지시하고 그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아마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료 화면을 그 당시 CCTV를 포함해서 다 지금 분석을 해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저도 고발된 사람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절차에서 부르면 나가야죠. 법 위에 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수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안 나가기 좀 민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어떤 경우에도 이제 수사기관의 그런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그 패스트 트랙의 어떤 전국의 이 국회 파행의 모든 근원은 이제 결국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이 이제 2번이 발생을 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선택을 한 것이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 사보임에 기초한 불법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과 모든 당원들이 그것을 이제 저항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사건의 이제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단초를 이러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의 불법성에 대해서 사실 먼저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문희상 의장하고 그래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 이러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러한 그 패스트트랙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고 판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이제 불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불법적인 회의를 막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회의를 막았다면 그것은 불법이죠. 하지만은 불법적인 회의를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불법 행위의 단초를 한 문희상 국회의장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결론이 나야 된다. 그 당시 바른미래당의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지금 자유한국당부터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야당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반발을 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어떤 수사의 합법적인 절차와 수순을 따른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할 겁니다.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가려 법원 판결을 받아야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수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불법적인 사보임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점거를 했고 그래서 불법적인 회의를 막기 위해서 점거는 불법이 아니다, 정당하다 이런 이제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 이론을 지금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를 불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보임의 불법성은 그 정작 그 사보임을 했던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신환 원내대표조차도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은 그 당시에는 격렬하게 참 반발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보임의 문제는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는 국회의 자율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사법적으로 그것을 뭐 제재를 한다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그건 법률 전문가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불법인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강제 점거와 감금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에 그 사보임은 임시국회 중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단서 조항이 또 있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 그 해석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허가를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국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가와는 별개로 그 말씀입니다. 그 국회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정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국회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그게 일종의 소명이 될 수 있는데요. 불법적인 이 회의를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은 그것을 그 말씀을 개최를 막은 것은 그건 불법이 그런 아니죠. 주장이나 그러니까 그 불법성에 대한 경찰에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규명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은 결국 이제 수사기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불러야죠. 불러서 그러한 어떤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럼 오늘 나가서 그러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또 법조계에 오래 종사했고 법사위에 간사를 했던 제가 영등포 경찰서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지금 저 윤영석 의원님이 그것이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의 만약 입장이라면 그 사보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먼저 해라. 그것이 형사법적으로 처벌될 불법인지에 대해서 먼저 유권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온 다음에 이 소환의 적정성에 대해서 꼭 좀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길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만약에 근데 그것은 국회의 자율권의 문제고 정당의 내부의 질서의 문제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그때는 나가도록 윤영석 의원님이 적극 꼭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주세요. 꼭 그 불법성에 대해서 한번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정성.